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시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늘 걱정을 하곤 했었는데 저와 남편의 결혼식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누구 밑에서 일하는 성격이 못 되어서 그 좋다는 직장도 마다하고 사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말이 좋아 사업이지 돈이 없으니 아버님의 친구분들과 동업도 하시면서 여러 번 사기도 당하고 돈도 떼이면서 어머니가 매우 애를 먹었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라서 시어머니도 아버님을 크게 탓하진 않으셨대요. 어떡하든지 아버님의 뒷바라지를 하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아버님의 빚진 돈을 퇴직금으로 갚기 위해서 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시장에서 신발 장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신발 장사로는 돈이 안 되어서 리어카에서 분식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나 몰라. 아버지 일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차라리 그랬으면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니야.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한 것을 못 봤어. 남편은 자라면서 시어머니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늘 일만 하는 모습만 보면서 자랐으니 여름방학 때 남들은 다 산으로 계곡으로 놀러가도 그런 거 꿈도 꿔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가족과 함께 한 일을 주제로 글짓기 숙제도 할 수 없었대요. 가족 사진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 안정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집에서 계실 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편백숙 쪽에 집도 지으셨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를 보러 내려가시곤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렵디 어렵게 일군 아버님의 사업을 버리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곁에서 함께하지 못한 것을 늘 두고두고 미안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시어머니 곁에 막내 이모가 지켜주곤 했다는데 그 공도 없이 호련히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까지 혼자서 살고 계시는데 저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가, 잘 있냐? 네, 아버님도 별일 없으세요? 나한테 별일 좀 있다. 내일 점심 때 집에 좀 들러라.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오면 말해주마. 아, 그리고 장 같은 거는 봐오지 않아도 된다. 뭐 사들고 올 필요는 없다. 냉장고에 가득 찼다. 네, 아버님이 혼자서 장을 보셨어요? 아니, 내가 언제 장 보는 거 봤냐. 아무튼 오면 아니까 내일 보자.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알고 있어? 무슨 일? 아버지랑 통화를 한 적이 있어야 말이지. 나 모르겠는데. 그래? 요새 아버님이랑 이모님이랑 서로 연락도 하고 지내시나? 글쎄, 뭐 얼마나 연락하시고 그러겠어? 혹시나 이모님한테 요즘엔 아시지 않을까 해서인데 또 괜시리 이모님이 걱정이 나실까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께도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다음날 저 남편 일찌감치 아버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비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번을 눌렀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아버님이 쉽사리 비번을 바꾸실 분도 아니었는데 왜 바꾸셨을까라고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배를 눌렀는데 아니 글쎄 금방 문을 여시는데 어떤 젊은 아줌마가 떡하니 안주인처럼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못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살이 많이 찌고 얼굴이 변했던지 조금 낯익다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저를 먼저 보더니 깜짝 놀라서 나자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찰랑찰랑한 실크 원피스를 두른 모습이 흡사이지 만나님 행세를 하는데
팔뚝에 새겨진 장미 문신을 보고서야 제가 알아봤어요. 너 핑크로즈? 그러자 그 여자가 저를 저승사자 보듯이 하면서 놀라 자빠졌습니다. 맞네. 야, 이 아줌마를 여기서 보네. 내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겨우 여기에 숨어 있었어. 아버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내가 이 아줌마를 찾아 헤맨 거를. 너 손 내놔. 내가 이번엔 놓치나 봐라. 라고 하며 수갑을 꺼내서 바로 채웠습니다. 놀라서 말문이 막힌 채 내가 수갑을 채우자 그 아줌마에게 남편이 그랬어요. 이 아줌마가 핑크로즈라고? 그런데 왜 여기 있어? 아버님이 그때서야 거실에서 현관쪽으로 나오시더니 그러셨습니다. 아줌마가 뭐냐? 아줌마가 이제 네 어머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라. 네? 어머니라고요? 아이고, 어머니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아버님께 또 수작을 부렸는지 능력 한번 대단하다 했네요. 그때서야 수갑이 채워진 그 여자를 본 아버님이 화를 막 내셨어요. 이게 뭔 짓이냐? 아버님을 본 그 여자가 또 그 여시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 수갑 좀 풀어달라고 해요. 뭔가 오해를 했나 봐. 얼마나 연기력도 타고났는지 또 아버님이 꼼빡 넘어가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빨리 풀지 못하냐?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그랬어요. 네,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 여자는 핑크로즈라고 하는데요. 제 손으로 잡혔다가 도망친 여자예요. 세상에 어디 숨어 있었나 했더니 여기에 숨어 있었다니. 내가 등잔 밑이 어두웠네. 그래도 아버님은 며느리 말은 말같이 안 들으시는 듯 했어요. 그 여시 말만 듣고서 제게 화를 계속 내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뭔가 착각한 게야. 빨리 수갑을 풀지 못하겠니? 그래서 남편이 나서서 그런 아버님을 말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은실이가 괜히 수갑을 채웠겠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요? 그래도 그 여시 같은 것이 얼마나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아버님한테 절대 아니라고 제가 착각한 거라고 하니까 저에게 당장에 수갑을 풀라고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풀어줄 저도 아니었어요. 뻔히 여시같이 도망을 칠 텐데 미쳤냐고요. 아버님, 그렇게는 못해요. 제가 이 사기꾼 여자를 놓치고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그러세요? 이 여자 믿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우리 아버님한테까지 와서 꼬리치고 사기쳐 먹으려고 했어? 저 여자 사기꾼이에요. 아버님을 속인 겁니다. 이 여자 도망 못 가게 막아야 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냐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저만 나무랐어요.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 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야. 얼른 수갑을 풀어주고 사과하지 못해. 사과요? 사과는 이 여자가 해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이 여자가 아버님이 좋아서 달라붙은 줄 아세요? 아버님 돈 보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자 더욱더 그 여자가 아버님 품속에 파묻히면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그런 그 여자를 타덕거리면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수갑을 풀어주고 오늘은 그냥 돌아가거라. 제가 물러날 사람 같으면 큰 오산이었어요. 제가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엄마, 핑크로즈 찾았어요. 지금 빨리 오세요. 그 말에 그 여자가 사색이 되어서 갑자기 수갑을 찬 채 방으로 튀더니 그새 가방을 들고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남편과 함께 지켜 서 있었더니 저에게 아글아글 쓰면서 저리 비키라고 난리였어요. 뜻밖의 모습에 놀란 것은 다름이 아닌 아버님이셨어요. 준이야, 여기가 네 집인데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너 왜 그러냐? 그러자 그 춘이란 그 여자가 아버님께 그렇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 망구탱이야. 너보다 한참 어린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돈도 째째하게 주고 거지 같은 너를 뭘 보고 살겠냐.
여기 수갑이나 빨리 풀라고 해. 어서. 다급해지니까 슬슬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또 아버님한테 한대방 욕을 퍼붓어요. 며느리 하나도 못 잡는 주제에 뭐? 감히 나 같은 여자를 마누라로 삼으려고 했어? 수갑을 빨리 풀라고 하란 말이야. 그런 그 여자에게 남편이 그랬습니다. 핑크로즈인가 뭔가 나도 말로만 들었지.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야.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잡아채서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 모양도 보기가 싫었는지 아버님이 한사코 남편에게 야단만 치셨습니다. 너 뭐하는 짓이냐? 그 팔 놓지 못하냐? 그러자 남편이 아버님께 되돌았어요. 아버지보다 20살이나 어린 이 꽃뱀한테 꼭 그렇게 넘어갔어야 했어요. 저도 은실이한테 들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어쩌다 이 여자한테 걸렸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건방지다며 생전에 남편에게 손찌검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뺨을 세차게 때리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여전히 그 여자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서럽게 울면서 또 사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오빠, 다 오해야. 저것들 무서우니까 이거 풀어주고 나 나가게 해줘. 응? 다 오해라면서 내가 있는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잔말 말고 이리 들어와봐.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아버님이 그 말에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사정을 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새댁한테는 해코지 같은 거 한 거 없잖아. 나한테 왜 그래? 나도 불쌍한 사람이야. 웃기지 말아요, 아줌마. 나한테 그 말이 통할 것 같아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우리 아버님을 건드려요? 아버님 돈을 또 얼마나 뜯어 잡수셨어요? 아주 그 해픈 웃음으로 노인네들 삥은 잘 뜯고 다녔던데 오늘 아줌마 제삿날이에요. 알았어요? 제 말에 아버님이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이 여자가 노인들 상대로 헤쳐먹는 악명 높은 꽃뱀 중에 꽃뱀이에요. 아버님처럼 순수하고 착하신 노인네들 마음을 믿기로 해서 등쳐먹고 사는 아주 나쁜 여자라고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이 여자한테 퇴직금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저랑 작은엄마가 얼마나 쫓아다니는 줄이나 아세요? 그런데도 팔을 휘저으면서 아버님께 아니라고 하면서 다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 우리 작은엄마가 너 못 잡아 안달이었는데 너 우리 작은엄마한테 한번 당해봐라. 네가 죄가 없으면 어디 우리 작은엄마 앞에서도 당당한지 두고 보겠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아버님을 꼬셨어. 아버님은 착잡한 표정이셨어요. 아무래도 외로운 아버님도 이 여자에게 흠뻑 빠지신 것 같았는데 제가 아닌 이상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드디어 벨이 울리더니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내가 얼마를 줄까? 나를 보내주면 한 장을 줄게. 어때? 제발 부탁이야. 나를 그냥 보내줘. 그러자 아버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 여자를 잡고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가길 어딜 가? 떳떳하면 무서울 것도 없잖아. 문을 열어주자 한 부대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었어요. 작은엄마와 그 여자한테 당한 남편을 둔 아주머니들이었어요. 저와 남편 할 일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가 된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아버님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신 듯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 여자에게 선물로 사준 목걸이 말고는 특별히 돈을 쓴 건 없다고 하셨어요. 그거야 뭐 아버님을 외롭지 않게 해준 답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모들과 다른 아주머니들한테 뺏겼어요. 뜯긴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다 회수해야 하니까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뜯긴 사람이 바로 저의 작은 아버지셨어요. 그랬으니 분통이 터질 대로 터진 사람은 작은 엄마이셨죠. 퇴직금을 통째로 갖다 바치다시피 했으니 어련하시겠습니까? 작은 아버지한테서
돈만 쏙 빼먹고 도망을 쳤으니 열받은 작은엄마와 제가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만나다니.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아서 경찰인 저도 잡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이라서 이 여자를 이잡듯이 찾고 다녔어요. 한번 제게 잡힌 적이 있었는데 설사병이 났다며 화장실에 보내달라는 말에 속아서 화장실에 데리고 갔다가 냅다 튀었어요. 연기도 얼마나 그럴싸하게 잘하던지 제가 그래서 악에 바쳤습니다. 감히 경찰이 나를 사기쳐 먹고 달아나? 그렇지 않아도 작은엄마가 눈에 불을 켜고 그 여자를 못잡아 안달이 났었는데 화장실 앞에서 놓치다니 제 경찰 인생에 종집을 찍어야 하나 하고 고민까지 했었다니까요. 제가 작은엄마한테 얼마나 면목이 없었는 줄이나 아세요?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었다니 세상 참 웃기더라고요. 저렇게 살까지 찌워서 못 알아보게 하고 다녔으니 바로 알아볼 턱이 있었겠어요. 나이가 들어 살이 쪄도 우리 아버님은 그저 젊은 여자가 관심을 주니까 진짜로 사랑한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못다한 사랑을 다른 여자한테 주려고 했다니 어찌 보면 그만큼 쓸쓸하고 어려웠었으니 그랬을 거라고 이해는 했어요. 그때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이 허탈해 하셨어요. 아버님도 감쪽 같은 그 여자 연기력에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원래 저 여시 같은 여자가 착해 보이는 사람만 골라서 헤쳐먹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도 오로지 일밖에 모르다가 외롭게 혼자 사는 분들을 어떻게 알고 콕 집어서 노린다니까요. 아버님은 쪽이 팔리신 것 같았습니다. 저런 전문 사기꾼에다 꽃뱀인 여자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아버님이 그 여자에게 큰 돈을 갈취당하기 직전에 저를 만났으니 망정이지 어쩔 뻔했습니까? 애써서 일궈놓은 아버님의 사업이 누구의 피아땀 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피아땀이 아니겠어요? 행여나 억울하게 핑크로즈한테 털렸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 돈을 그 여씨한테 날려버렸으면 큰일 날 일이었죠. 아버님의 재산이 다 저와 남편에게 물려받을 것들인데 정말이지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겠어요. 작정하고 달려든 사기꾼들한테 어찌 안 당하고 배기겠습니까? 제가 눈 크게 뜨고 아버님의 주변을 감시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와 아버님이 가까이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직장 때문에 옮기기가 힘들어서요. 나야 싫을 게 있냐? 네가 불편할까봐 그렇지.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거든요. 아버님은 어느 누가 딱 봐도 신사인데 거기에다 돈도 많아 보이고 그 큰 집에서 혼자 사시고 또 어떤 할머니들 꼬실지 모르니까요. 에휴, 그런 소리 마라.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할머니는 싫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눈까지 높으셔서 젊은 여자가 아버님 꼬시기 딱 좋다니까요. 다시는 아버님이 그 꼴을 당하시는 거 저는 못 봐요. 알았다. 네 말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어느 누가 나한테 와도 마음을 주진 않을 거니까 걱정 마라. 아버님은 머쓱한 듯이 저를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셨습니다. 아버님, 연애는 하세요.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요. 그래야 건강하대요. 제가 노래교실에 등록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여자친구도 많이 만드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앞동네 아파트 1층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에 있는 게이트 볼장도 있어서 매일 운동삼아 나가십니다. 제가 수영장에도 등록을 해드려서 직접 운전도 하셔서 수영장에 매일 나가셔서 수영도 배우셔서 수영도 잘 하십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아버님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산책도 가면서 주변 상황이 어떤지 잘 점검하고 있어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셨는지 어머님 같은 분들이 아버님 댁으로 많이 놀러 오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아버님 생신 때에는 모두 초대해서 파티를 해드렸네요. 회 한 접시와 반찬집에 가니 수육과 새로 담은 김치도 다 배달해주더라고요. 따뜻한 밥과 미역국과 갈비만 준비했어요. 파티 그게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마음만 있으면 그깟 일도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친구분들이 더 많아서 아버님이 즐겁게 지내실 테니까요. 아, 그리고 핑크로즈, 그 여자는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마침 숨겨놓은 돈이 있어서 어느 정도 돌려받기는 했어도 구속은 피하지 못했어요. 사기 전과가 있어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버님은 저에게 고마워하시네요. 속없이 그런 여자 게임에 넘어갔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 산소에 가서 반성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며느리가 복통이라고 하셨대요. 아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아버님을 지켜드려야죠. 아버님의 건강은 저희의 행복이니까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셔야 건강하실 테고 건강하셔야 자식들도 편한 거 아니겠어요. 겸사겸사 아버님의 주변 정리도 잘 해야지 또 그런 핑크로즈 같은 젊은 여자한테 넘어가지 않을 게 아니겠어요. 든든한 아들과 며느리가 가까이 있으니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